예,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정비기사, 일반 기계공학 제3장 기계공작법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반 기계공학에서. 자, 기계공학의 내용 중에 그 기계공작법을 보면은 기계공작법의 분류라는 부분이 나와요. 먼저 우리가 주조를 할 겁니다. 주조. 주조 부분에는 이제 모형과 주형, 그다음에 주조, 또 특수주조, 플라스틱, 몰딩,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할 거고, 비절삭 가공 중에서, 비절삭이라고 해서 절삭과 비절삭을 나누면, 대표적인 비절삭은 소성 가공의 일종이에요. 어떤 제품을 깎지 않고, 변형을 시켜서, 소재를 변형시켜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비절삭이라고 해요. 절삭은 깎아야 돼요. 칩이 발생되고, 회전이나 아니면 왕복 운동에 의해서 칩이 발생되는 과정을 칩이 빠져나오면서 깎아서 물건을 만드는 것을 절삭이라 하면은 깎지 않고 제품을 만드는 것을 비절삭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는 주조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성 가공이라고 하면 변형, 특히 고온의 온도 또는 뭐 냉각과 열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고온의 온도를 이용해 가지고 가공하는 거예요, 주로. 그러면은 단조 가공이라는 게 있고요. 그중에 아변, 프레스, 판검, 인발, 압출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할 겁니다. 용접에는 일반적인 납땜, 솔더링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경납땜까지가 있는데 이건 브레이징 용접. 브레이징 용접은 알루미늄 브레이징이나 아니면은 구리, 카파 브레이징 이런 쪽에 브레이징 용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용접, 또 전기 용접에는 아크 용접이 대표적인 거고, 단접, 포즈 웰딩이라고 두드려 가지고 형상화시키는 단접이 있고, 가스 용접, 아세틸렌 가스를 용접하는 거고, 그다음 테르민 용접 이런 용접들이 있습니다. 특수 비절삭에는 전조라는 부분이 있고요. 전조라고 하면은 나사 가공이 대표적인 건데 나사 전조라든가 아니면 보울 전조 이런 것들이 있죠. 전조를 할 때는 전조 다이를 이용해 가지고 전조 다이의 회전 및 왕복 운동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데 전조를 하는데 전조를 하고 나면은 제품의 형태가 아주 미세한 조직이 되고 조직이 섬유 조직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 나오죠. 강도가 매우 좋아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해 연마, 방전 가공, 초음파 가공, 버니싱 가공 이런 것이 특수 비절삭에 속한다.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절삭 가공에는 절삭 가공 공구의 가공에는 고정 공구와 회전 공구가 있다. 고정 공구라 하면은 선삭이나 형삭, 줄 작업, 평삭, 브로칭 작업 이런 것 등이 있고요. 고정 공구에는 선삭이는 그 선반 작업을 말하는 거고요. 평삭은 프레닝 가공, 형삭 가공이라든가 브로칭, 줄 작업 이런 것 등이 있다. 회전 공구는 이렇게 회전하면서 하는 것은 밀링이라든가 보링이라든가 드릴링, 호빙 이런 게 있고요. 연삭 공구 가공에는 고정 입자를 이용하는 버핑 가공이나 샌더링이나 슈퍼 피니싱이라든가 랩핑 가공, 그 다음에 액체 호닝 가공, 배럴 가공 이런 것 등이 있으니까요. 이런 가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기계공작법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비절삭 가공하면은 소재를 깎지 않고 소재를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을 비절삭이라 해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예로는 주조 가공이라고, 주조는 샘물을 갖다가 주형 틀 속에 집어넣어서 또 샘물이 응고되고 나면 주형을 해체시켜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주조라고 하고, 용접은 뭐예요? 용접은 어떤 용접봉이나 용접 토치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용융을 시킵니다. 모재와 용접봉을 동시에 용융시켜서 어떠한 접합을 시키는 방법이 바로 용접이에요. 소성 가공이라 하면 소성 가공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소성에는 뭐 아변, 압출, 인발, 전조, 단조, 프레스 이런 것들이 소성 가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절삭 가공은 절삭 가공 말 그대로 소재를 깎아서 나가는 거죠. 바이트로 소재를 깎는다거나 또는 뭐 연삭이라든가 그라인딩이라고 그러죠. 연삭이라는 것은 숫돌로 소재를 깎는다거나 이런 가공이 있다. 특수 가공은 레이저 가공이나 방전 가공 이런 것 등이 있죠. 뭐 레이저 가공이라 그러면 레이저 빔을 이용해서 단파죠. 초단파로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이게 레이저 가공입니다. 아주 정밀 가공의 일종인데요. 이렇게 해서 가공 정밀도가 높고
용적 결함이 전혀 없는 상태로 가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방전이라는 것은 정기적 방전, 불꽃 방전을 이용하는 가공인데요. 이러한 방전의 종류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가용성과 전연성, 접합성, 절삭성, 연삭성. 가융성이라는 것은 소재를 녹이는 과정을 가융성이라고 해요. 고온의 온도에서 소재가 녹는다 하면 가융성이에요. 전연성 하는 것은 전성과 연성을 말하는데, 전성은 얇게 펴는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고, 연성은 가늘게 내릴 수 있는 성질을 연성이라고 해요. 전성과 연성을 전연성. 접합성은 뭐예요? 용접의 경우가 접합성이라고 하시죠. 절삭성은 깎아나가는 거, 연삭은 그라인딩의 일종이죠. 이건 연삭 가공은, 절삭과 연삭의 차이는, 절삭은 바이트나 밀링이라든가 이런 공구 자체가 단일 공구고요. 연삭 가공에는 공구 자체가 깎을 수 있는 공구가 다인 공구예요. 다인 공구. 여러 가지 이 이빨을 날을 이용해 가지고 깎을 수 있는 게 연삭이에요. 그러니까 절삭보다는 연삭이 보다 더 정밀 가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보이고 있죠.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건 절삭 가공이에요. 이건 절삭 가공의 일종이고요. 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단조 작업이죠. 단조하는 가공을 볼 수 있고, 이런 것은 컴퓨터로 이제 우리가 가공하는 자동화된 공정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주조라 하면 용융된 금속을 일정한 틀에 부어 냉각이나 응고시킴으로써 소요의 형상을 지닌 제품을 생산하는 금속 가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주조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주형 틀 내에다가 샘물을 녹여서 틀 속에다 집어넣어서 응고시키는 과정까지가 바로 주조예요. 그러면 주조를 하기 위해서는 원형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 주형 틀을 만드는 원형은 뭐예요? 주형 틀을 말하는 거예요. 주형을 만드는 공간, 주형 틀을 원형이라고 해요. 원형 내에는 그 주형 틀 속에는 모래를 이용하는 주형 방법이 있고 금속을 이용하는 주형 방법이 있다. 주형이라 하면은 원형을 만들어내는 공간, 용융금속의 통로가 바로 되겠다. 그 주형의 주형 틀 내에 보면은 주형 틀 내에 주입구가 있고 또 주입구를 따라가면은 샘물 통로가 있죠. 탕구, 탕구계, 탕도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주형 몰딩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된다. 이게 이제 샘물로 가공한 거죠. 샘물을 녹여가지고 형틀에서 빼낸 상태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주조에선 주조 계획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조 계획은 주조에 대한 계획 일정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주조 계획을 잡을 때 제일 먼저 잡아야 될 부분이 원형은 목형이라고 그러죠. 원형을 다른 말로 하면 목형이라고 그래요. 원형을 제작한다, 목형을 제작한다. 다른 말로 하면 또 모형이라고 그래요. 모형이나 원형, 목형은 똑같은 말입니다. 목재 또는 금속으로 주형을 제작해서 이런 모형을 제작한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 뭐에 입각해서? 설계 도면에 입각하는 거예요. 설계 도면을 보고 설계 도면에 따라서 모형이나 목형을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도면은 일반 도면이 아니라 설계 도면에 제작을 할 때는 모형이나 목형을 제작할 때는 주물자를 이용합니다. 무슨 자? 주물자를 이용해 가지고 제작을 한다. 주물자는 원래 샘물이 늘어나는 그러한 팽창률을 고려해서 원래 크기보다가 주물자의 그 사이즈가 주물자의 치수가 원래 자보다가 더 치수가 큽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정도에 따라서 금속 중에서 샘물 다루는 것 중에서 뭐 주철이냐 아니면 알루미늄이냐 이거에 따라서 주물자는 주철 주물자가 따로 있고요. 또 알루미늄 주물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주형 제작은 주물사로 원형과 같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주형 제작이라고 그래요. 주형 제작은 주물사를 이용해 가지고 원형 공간을 만드는 것을 주형 제작이라고 합니다. 또한 용해라는 말이 있는데요. 소재를 가열해서 용융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용해라고 합니다. 용해를 시키고 나면은 샘물을 주입을 해야 되겠죠. 어디에다? 주형을 제작한 주형 틀 내에다가 샘물을 주입하게 됩니다. 샘물을 주입할 때는 주형 틀 내에 우선 모형이나 목형을 갖다 집어 넣었다가 목형이 빠져나온 주형 공간이 있죠. 그 주형 공간 내에다가 샘물을 주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형 공간 내에다 샘물을 주입한다. 그러고 나면은 샘물이 응고되고 나면은 주형을 해체합니다. 응고 종료 후에 주형 해체 및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버립니다. 잘라냅니다. 그 불필요한 부분이 뭐냐? 뭐 샘물 아궁이라든가 탕구, 탕도 이런 것을 다 잘라내버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후처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모래도 털어내야 되고 끝 손질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나면 또 열 처리가 필요하다면 열 처리, 주조 제품 중에 열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열 처리 또 해야 됩니다. 주조 응력을 제거한다거나 주조 응력 제거 방법으로는 열 처리 어닐링이라는 게 있죠. 풀림 처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검사는 완성품의 결함 여부를 조사해서 검사는 이 단계가 1번부터 자 주형 도면에 입각해서 주형을 주조를 계획하고요. 원형을 만들어서 원형 중에서도 만약에 코아를 제작할 경우에는 주형의 어떤 부분 빈 공간 만약에 어떤 형태냐 하면은 우리가 주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안에 내부에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조 제품 중에서 할로우 실린더 또는 실린더라고 해요. 할로우 실린더라 하면은 안에 내부가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러한 중공이라 그러죠. 자, 중공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중공 제품을 만들려면은 이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코아를 제작해야 됩니다. 코아를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코아 샌드를 이용해 가지고 안에 넣어서 나중에 샘물이 응고되고 난 다음에 코아 샌드 부분을 별도로 빼내면 코아 샌드를 뽑아내면은 주형 공간 내부에 그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할로우 실린더 그런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 주형을 제작하는 단계로 가면은 주형 털 내에 모래를 집어넣고 모래 다지기를 하는데 이 모래 다지기를 할 때 내부에 뭐를 넣어야 돼요? 원형을 집어넣고 모래 다지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상형과 하형을 빼내고 원형을 제거하고 나면은 주형 공간이 만들어지죠. 주형 공간에다가 샘물을 이용해 가지고 샘물을 주입합니다. 샘물이 주입이 끝나고 나면은 주형을 해체하고 나면은 불필요한 탕구, 탕도, 탕도를 다 떼냅니다. 떼내면 열 처리가 필요하다면 열 처리하고요. 그래서 표면을 청정 작업을 해야 되겠죠. 청정 작업은 모래 털기 작업 이런 것을 통해서 청정 작업이 되고 나면은 검사해야 됩니다. 자, 검사를 할 때는 우리가 치수, 설계상의 치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 확인해 가지고 또 필요한 부분, 가공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가공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정밀도가 높은 그러한 부분은 주물 여유를 감안해 가지고 더 크게 제작해서 그 부분을 잘라내는 작업, 그런 작업들을 해서 치수를 재해 가지고 완성된 제품을 만드는 과정. 이게 바로 주조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조의 완성품이 나오는 단계까지를 우리가 주조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조의 장단점은 금속 가공과 비교해서 소성 가공, 주조의 장단점은 금속 가공과 비교한다 그러면 소성 가공과 기계 가공이라고 나눌 수 있고, 장점으로는 주형 제작 시에 형상과 치수가 동일한 제품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복잡한 형상도 샘물이 들어가는 공간을 만들어주면은 그 공간 내에 샘물이 다 뚫고 들어가죠. 그리고 복잡한 형상 주형이 간단해요. 쉬워요. 다른 가공에서 불가능한 것도 쉽게 뽑아낼 수 있다. 제품의 이음매가를 얻게 할 수 있다. 제품의 크기, 모양, 무게가 별로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단점으로는 기계적 성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샘물이 들어가서 하다 보면은 샘물의 수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수축과 응고 과정에서 주물 결함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주물 결함이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응고 시 수축에 의해서 치수 정밀도 떨어진다. 만약에 이거를 생산성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소량 생산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대량 생산이 적합하죠. 가공 시간이 좀 샘물이 응고되는 과정의 시간이 길죠. 시간이 길고, 또한 샘물을 다룬다는 측면은 고온의 온도에 노출되기 때문에 3D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3D라 하면은 더티, 데인저러스, 디피컬트한 업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목형 제작의 주의 사항을 봅시다. 수축 여유, 슈링케이지 어라우언스, 이렇게 슈링케이지 어라우언스, 수축 여유.
용융금속은 냉각되면 수축되므로 주물의 치수는 주행의 치수보다 작아질 수가 있다. 따라서 목형은 주물의 치수보다 수축되는 양만큼 크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 수축에 대한 보정량을 수축 여유라고 한다. 수축에 대한 보정량을 뭐라고 한다? 수축 여유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샘물을 다룰 때 수축되는 과정을 고려해서 원래 목형의 치수를 도면의 치수보다 크게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수축 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땐 주물자를 써야 됩니다. 주물자로서 금속의 수축을 고려해서 주물자는 그럼 일반 치수자보다가 수축 여유를 고려해서 더 크게 제작하는 거예요. 수축 여유만큼 크게 제작해야 된다. 그 말을 알아두고요. 가공 여유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조하고 나면은 그 부분에 뭐 보스가 나온 부분 또는 보스 부분에 구멍을 뚫어야 된다. 근데 그게 치수가 맞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부품과 조립되는데 그 부품을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이럴 때는 가공 여유를 줘야 됩니다. 가공 여유는 수축 여유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공 여유의 치수 정밀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공의 여유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치수 정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공 여유를 많이 줘야 되고요. 치수 정밀도가 떨어지면 가공 여유를 적게 줘도 됩니다. 수기 가공이나 기계 가공을 필요로 할 때 덧붙임의 여유를 주는 것이다. 목형 구배라고 하면은 빼기 구배라고 하죠. 테이퍼라고도 하는데 목형이 쉽게 빠져나오게 하려면은 빼기 구배를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직각으로 줘버리면은 수지상정이라고 해서 수지상정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직각으로 좀 안 빠져나와요. 그래서 목형은 이렇게 목형이 만약에 이런 식의 목형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빗면으로 이 경사를 줘야만 목형이 이게 주형 틀 내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모래가 있으면 모래가 잘 빠져나오려면 이렇게 치수를 빼기 구배를 줘야 됩니다. 이걸 목형 구배라 그래요. 그 주형의 목형 빼기를 쉽게 하기 위하여 목형의 수직면에 다소 구배를 주는데 목형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깊이가 깊다 하면은 깊으면은 빼기 구배를 좀 더 크게 줘야 될 거고 깊이가 얕다는 빼기 구배를 좀 적게 줘도 되겠죠. 그래서 목형의 깊이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빼기 구배는 달라질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1m 기준에 6 내지 10mm 정도. 그러니까 1m는 100분의 6에서 얼마? 100분의 10mm 정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10 정도를 주면 된다. 1m면은 얼마가 됩니다? 6mm에서, 1m에서는 6mm에서 얼마? 10mm 정도의 빼기 구배 여유를 주면 됩니다. 1m 기준에서는 6mm에서 10mm 정도로 빼기 구배를 주면 된다. 주어진 그 틀입니다. 주어진 설계상의 제약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 라운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라운딩을 줘야 된다 하는 어디를 여기 라운딩 주고요. 여기 라운딩 주고 또 여기 라운딩 주고 여기 라운딩 주고 이렇게 해서 쉽게 빠져나와야죠. 이런 코너 부위, 구석진 부분은 여기는 수지상정이 들어오고 여기도 수지상정 들어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찢어져요. 검이 근다거나 이러기 때문에 여기 R을 줘가지고 쉽게 여기 라운딩을 주고 나면 강도와 경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동성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응고 경계가 라운딩을 안 주면 경계가 생겨서 이런 부분에 경계가 생겨 약해지기 때문에 목형의 모서리부를 둥글게 가공하는 것. 모서리부가 없도록 둥글게 가공하는 것을 라운딩이라고 한다. 자, 덧붙임은 덧살 붙임이라고 하죠. 얇고 넓은 판상의 목형은 변형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덧살을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넓은 판살면에 각재를 보충하나 두께가 같지 않으면 응고 때 냉각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형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럴 때는 덧붙임을 줍니다. 만약에 이런 형태의 제품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형태의 제품이 있으면은 이 덧살을 붙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덧살을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덧살을 붙여가지고 여기를 또 볼록하게 나오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리브를 준다거나 강도를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는 거죠. 이것을 덧붙임으로 해서 휨이라든가 또 주물의 균열이라든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덧붙임을 준다. 코어 프린트라는 게 있죠. 코어 프린터는 할로우 실린더, 중공일 경우에 일반 중실인 경우는 이렇게 원형 중실인 경우는 코어 프린터가 필요 없는데 중공인 경우 안에 구멍이 뚫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코어 프린터를 이용해 가지고 코어 샌드라 그러죠. 코어 프린터로 코어 샌드를 제작해 가지고 이 부분에 내부에 코어 샌드가 들어가서
코어 샌드가 내부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샘물을 부어서 제품이 나오고 나면은 코어 샌드부하고 같이 나와요. 딸려서 나와요. 이 코어 샌드부는 정이나 이런 걸로 두드려가지고 코어 샌드부를 전부 다 구멍을 전부 다 확보해버려요. 그래 되면 이제 준공이 되는 거죠. 준공축이나 이런 거는 전부 코어 프린트가 필요하다. 코어의 위치를 정하거나 주형에 샘물을 부었을 때 샘물의 부력에 의해서 코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샘물에 주입했을 때 코어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배출해서 하기 위해서 코어에 코어 프린트를 두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